자, 안녕하세요. 유니티 재사용 스크롤 리스트 만들기.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충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건지, 만들어 볼 건지 간단하게 그림 그려서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재사용 스크롤을 안 쓰고 그냥 일반 스크롤을 쓰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일반 스크롤 이용을 해서 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음, 뭐 기본적인 UI 기본 제공하고 있는 UI를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좀 이쁜 UI를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제가 미리 구매를 해놨던 UI 에셋을 하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유니티 버전부터 설명을 한번 할게요. 저는 유니티 2020 위에 보면 유니티 2020.3.17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능은 사실 유니티 기능이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UGUI를 사용을 하고 있는 유니티 버전, 뭐 5점대 이상 버전이면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그래도 좀 레이아웃이나 몇 가지 버튼 위치나 아니면 명칭이 좀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버전도 가능하시면은 저와 같은 버전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쓰는 2020 버전에서는 에셋스토어가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기존에는 에셋스토어 창이 탭이 하나 있어서 에셋스토어를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었는데 패키지 매니저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에셋부터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레이어랩에서 만들어진 UI 에셋들인데요. 상당히 에셋들이 되게 깔끔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이 에셋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50% 할인할 때 구매를 해둬서 좀 싸게 샀는데요. 간간히 할인도 자주 하는 것 같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하나 구매해 두시면은 나중에도 잘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저는 일단은 미리 다운 받아줬던 미리 이 게임 캐주얼 UI라고 하는 UI 킷을 다운 받아놨고요. 이거 임포트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스프라이트 사용하셔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임포트를 할 거고요. 자, 임포트 창이 떠야 되는데 임포트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영상을 좀 끊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기 전에 자, 임포트 할 때 필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 봤더니 여기에 PSD 파일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PSD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PSD를 삭제를 좀 하고 임포트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임포트가 가능할 것 같네요. 자, PSD 패키지가 있는데요. 얘가 용량이 좀 커서 얘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하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잠깐 영상을 좀 끊어서 갈게요. 자, 좀 시간이 걸렸는데 자, 임포트가 완료되고요. 임포트가 완료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텍스트 메쉬 프로 임포터라고 경고창이 알림창이 뜰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example이랑 엑스트라도 임포트 하셔도 되고 얘는 임포트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현재 저는 GUI 프로킷 캐주얼 게임 밑에 있는 프리팹 폴더로 넘어왔고요. 이 중에 프레임 폴더로 좀 넘어가 볼게요. 프레임 폴더에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프리팹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프리팹 패널 리스트 프레임 1 들어가시면은 미리 좀 만들어져 있던 프레임들이 리스트 프리팹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저는 요 세 번째 있는 애가 2D로 좀 볼게요. 요 세 번째 있는 요 리스트 프레임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보니까는 프레임 리스트 프레임 06에 블루라고 써 있네요. 프레임 리스트의 06. 얘 안에 있는 얘가 되겠네요. 자, 요것만 카피를 좀 해가서 새로 프리팹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저희 2D로 볼 거니까 2D로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카피를 붙여넣기 해서 루트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얘는 UI UI들이어서 이미지죠. 얘는 캔버스가 없으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캔버스부터 하나 만들어 두고 시작을 할게요. UI에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 UI에 캔버스를 만들어 보죠. 캔버스 하나 만들어 두고요. 캔버스 밑에다가 이제 프레임 리스트 프리팹을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은 캔버스의 밑에 위치가 보이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고 캔버스 사이즈도 좀 변경을 좀 하죠. 캔버스 사이즈를 변경하기보다는 이렇게 넣고 화면상에다가 넣어 놓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임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리스트 프레임이라고 하나 갖다 놨는데 얘를 이제 자주 사용을 할 것 같으니까 최상위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 두고요. 여기에 프리팹스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어 두고 여기에 프리팹 넣어두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좀 변경을 하죠. 스크롤 아이템.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간단하게 이제 스크롤 리스트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캔버스 밑에서 캔버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UI에 스크롤 뷰를 선택해서 스크롤을 화면상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적당히 늘려서 화면에 대부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위아래 크기도 좀 늘려 놓도록 하죠. 스크롤에 한 이 정도 넣어 두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스크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저희는 가장 상단에 스크롤 뷰가 있습니다. 가장 테두리에 스크롤 뷰가 있고요. 스크롤 뷰 안에는 뷰포트라고 하는 스크롤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일지 뷰포트라고 하는 내용이 보일 영역을 하나 뷰포트가 있습니다.
뷰포트. 자, 그리고 뷰포트 안에 보시면은 컨텐츠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영역이 있는데요. 자, 이 컨텐츠라고 하는 이 영역의 크기가 실제로 리스트에 내용들이 들어갈 공간들이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 제가 뷰포트보다 컨텐츠를 더 크게 그렸어요. 위아래로 더 크게 그렸죠. 요만큼 더 크게 그리고 요만큼 더 크게 그리고 이 컨텐츠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스크롤이 어디까지 영역이 스크롤이 될 건지 영역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상위에 스크롤 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뷰포트가 있고 그 아래 컨텐츠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스크롤 뷰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저희는 스크롤 바는 버텍스만 필요해서 호리즌탈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컨텐츠 밑에 아까 설명드렸을 때 컨텐츠가 실제로 내용들이 들어갈 영역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아이템을 컨텐츠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하나 갖다 놓고요. 한번 플레이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한 개가 있었고 위아래로 스크롤이 되긴 하지만 어딘가에 붙진 않죠. 어차피 스크롤 돼서 보여줄 영역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보여주진 않네요. 그리고 보면 옆으로 지금 위아래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 좀 변경을 좀 할게요. 스크롤 뷰에서 간단하게 저희 버티컬만 사용을 할 거라서 호리즌탈은 체크를 해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보면은 이번에는 위아래로는 잘 스크롤이 되지만 옆으로는 이제 스크롤이 안되게 변경이 됐죠. 자, 그 뒤에 스크롤 될 아이템들을 좀 더 늘려가지고 이 정도 늘려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은 따로 없기 때문에 얘네들 위치를 좀 수동으로 좀 맞춰줄게요. 한 요 정도만 맞춰놓고 하죠. 자, 다시 플레이에서 보면은 밑에 내용들이 있는 게 보이고 아래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컨텐츠가 스크롤될 영역을 표시를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크롤을 보시면은 컨텐츠를 보시면은 컨텐츠 렉트 트랜스폼을 보시면은 하이트가 높이 값이 300밖에 안 돼요. 얘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0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가 될 텐데 컨텐츠의 하이트가 3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좀 쭉 늘려서 800 정도 늘려놓죠. 쭉 늘려놓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스크롤이 컨텐츠가 이렇게 넣게 볼게요. 자, 스크롤 영역이 컨텐츠 크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좀 희미한 흰색 사각형이 보이는데요. 얘가 컨텐츠의 높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높이만큼 따라가서 스크롤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지금은 몇 개가 없죠. 자, 조금만 더 만들어 보죠. 저희 얘가 자동으로 좀
배치가 되고 좀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텐츠에 몇 가지 컴포넌트를 더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레이아웃 그룹을 사용을 해서 추가가 되면은 자동으로 좀 정렬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를 중앙 정렬 좀 해주고요. 자, 보시면은 컨텐츠 밑에 있는 요소들이 다 정렬이 돼서 알맞은 크기로 쭉 정렬이 되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좀 더 아이템을 늘리게 되더라도 아이템들이 다 쭉 연결이 돼서 적당한 크기로 잘 배치가 가운데에 잘 배치가 되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아이템들은 추가가 됐는데 저희 컨텐츠의 크기가 변경이 안 돼서 계속 800이에요. 그래서 얘가 끝까지 스크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만 좀 변경을 해 볼게요. 컨텐츠에 애드 컴포넌트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이번에는 컨텐츠 사이즈 피터라고 하는 컴포넌트 추가를 하고 버티컬 핏에 대해서 수직 위아래로 되어 있는 위아래 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제 컨텐츠의 사이즈가 비활성화가 되면서 자동으로 이 컴포넌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사이즈가 변경이 가장 적절한 사이즈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은 아래까지 쭉 잘 스크롤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서 간단하게 스크롤 뷰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지금 보면은 0부터 시작해서 28개 있네요. 28개 정도여서 크게 크게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서 많이 버벅여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퍼포먼스가 그렇게 떨어져 보이진 않고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해서 저희 아까 얘기를 한 게 10,000개였죠. 네, 5개. 10,000개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10,000개까지는 좀 제가 붙여넣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1,000개만 만들어 볼게요. 저는 30개 만들고 40개, 50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개죠? 50개에서 한번 하면은 100개가 됐겠네요. 100개에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네, 1000개도 많으니까 500개만 하죠. 그럼 데이터가 많다. 0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서 500개 정도 되네요. 자, 500개 정도 데이터를 한번 넣어서 그냥 재사용 스크롤을 안 쓸 때는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 버튼을 눌렀고요. 자, 화면에 떴습니다. 뭐 이 정도는 속도는 괜찮아 보이네요. 생각보다 속도가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끄고 데이터를 조금 더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거 수동으로 늘리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여서 간단하게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늘려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를 지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자, 데이터 지우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잠깐 영상을 끊었다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희 간단하게 코딩해서 컨텐츠에다가 원하는 만큼 스크롤 아이템을 추가하는 코딩을 잠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름은 테스트 오브젝트라고 만들죠. 자, 그리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저긴 여기에 스크립트 폴더 만들고 안에다가 C# 스크립트 만들고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간단히 만들어서 테스트만 해볼게요. 테스트 오브젝트에다가 넣어주고요. 테스트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간단하게 코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필요할 화면에 생성할 프리팹을 먼저 여기서 받아줄게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고 게임 오브젝트로 데이터를 프리팹을 연결해서 받아올게요. 오리지널 스크롤 아이템을 받아오고, 자, 매번 시작을 할 때 포문을 돌아서 int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1500번만 할게요. 그렇죠? 플러스 i 플러스 1500번 반복을 하게 만들어 주고요. 인스테이트 해서 오리지널 스크롤 아이템 얘를 생성을 할 건데, 자, 부모 트랜스폼을 하나 설정을 해서 바로 컨텐츠 밑에다가 추가하도록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오브젝트에 오리지널 스크롤 아이템은 프리팹 만들어 놨던 스크롤 아이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페어런츠는 스크롤 뷰에 컨텐츠를 부모로 하고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눌러보면은 데이터가 1500개, 지금 뭐 정확히 개수를 모르긴 하겠지만 1500개 정도 생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롤 해보게 되면은 아까 전부터는 좀 더 많이 버벅이는 것 같아요. 저희 아까 500개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스크롤 했을 때 좀 살짝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만들어 보죠. 1500개 말고 진짜로 한번 10,000개 한번 찍어 보죠. 10,000개 찍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시작을 버튼을 눌렀는데 조금 계산할 게 많은가 봐요. 이제 떴네요. 자, 스크롤 했는데 엄청 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영상이 끊기는 건 아니고 실제로 화면이 끊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0개 정도 돌리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요. 스테이터스를 좀 볼까요? FPS도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한 25프레임, 26프레임 정도밖에 설정이 안 되네요. 스크롤 할 때는 FPS가 10대로 떨어지고 10 이하로도 FPS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끄는데도 오래 걸려서 다시 좀 놓치죠. 얘는 한 5,000개만 만들게요.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고 어느 정도 늘어지는지만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자, 또 다시 또 녹화를 잠깐 중단했었는데요. 중간에 얘가 에디터가 꺼지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잠깐 중단하고 다시 켰습니다. 자, 다시 저희 5,000개만 놓고선 한번 돌려봤는데요. 5,000개 놓고 돌려볼 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가만히 있을 때 한 40fps 정도 나오고 있고요. 40에서 50 정도 나오네요. 스크롤 하게 되면은 또 10fps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좀 버벅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화면상에 보이는 아이템 개수는 한 3개 정도 보이고 있죠. 3개에서 많을 땐 4개 정도 보이는데 5,000개 중에 실제 보이는 건 4개만 있고 나머지 4,996개는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사용 스크롤 리스트 얘를 기능을 만들어서 첫 번째 시간에 한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 비교를 해서 기능을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질적으로 재사용 스크롤 리스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